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뭐 밥 먹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시간 4시 오후 4시 1분이네요. 예. 제가 정신을 차리고 방송을 안 했으면 녹음을 안 했으면 또 하루가 넘어갈 뻔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2부에서는요 그 원자력 관련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 관련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뭐 길게는 안 할 거고요. 그 첫 번째 뉴스 바로 들어가죠. 지금 방금 속보가 떴는데 그 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사임을 했답니다. 대표직 사퇴.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 문제 때문에 되게 시끄러웠거든요. 뭐 한국당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본사에서 원하는 공천을 해달라 이거였는데 지사에서는 자꾸 딴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는데 여기는 대표가 물러나고 공천 명단이 또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 공천 심사위원장이 공병호 씨도 물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공천 자체가 이제 좀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제목이 일단 이게 이제 뉴스 언론사가 데일리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언론사는 그렇게 뭘까요? 신뢰성 있는 언론사는 아닌데 기사 자체는 뭐 가장 많이 나오던 얘기고 이 데일리안 보도가 가장 자세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목은 이제 3월 19일 새벽 6시에 나온 뉴스고요. 양정철 잔머리에서 계획된 더불어시민당 두동강난 친문 대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비례연합 플랫폼으로 더불어시민당 시민을 위하여라는 거죠.를 선택한 배후에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근데 이제 여기 기사에는 오타가 나서 양정철인데 양철절로 되어 있습니다. 뭐 대가리가 양철이니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친문단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 개국본 이 주도한 정당으로 사실상 민주당 위성정당으로 평가됩니다. 초기 비례연합 명분을 제시하고자 논의를 띄웠던 정치개혁연합과 녹색당, 미래당 등은 민주당이 이용만 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름이 많아서 좀 복잡한데 이게 뭔 소리냐? 민주당에서 비례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막 끙끙 앓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정봉주 씨가 열린민주당이라고 덜컥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당이 비례정당이야 뭐 이러고 다녔는데 사실 걔들은 어떻게 보면 정통은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례정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명분이 필요하니까 기존의 제야, 운동권,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이 이제 주도해서 뭔가 야 우리가 통합해서 당 하나 만들자라고 으쌰으쌰 하고 있던 거기에 숟가락을 슬쩍 얹습니다. 그래놓고서는 걔들을 다 쫓아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해왔는데 결국에는 녹색당과 미래당은 민주당이 이용만 당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에 어제 그러니까 17일 오전에 전화로 그 계문 발차하겠다 시민을 위하여 하고 같이라는 일방적 통보를 양정철 원장이 했다며 양 원장이 본인이 협상권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접촉을 했는데 일방적인 시한 설정이나 언행들을 계속해왔다고 폭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위하여라는 정당을 붙들고 얘들하고 민주당하고 합칠 텐데 그러니까 얘들을 민주당이 이중대로 만들어서 비례정당으로 할 텐데 다른 뭐 시민단체나 또는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정치개혁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고 싶으면 오든가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든가 저기 진보의 원로들은 뭐 이렇게 한 겁니다. 오시면 마시고 뭐 이렇게 한 거죠. 하승수 위원장에 따르면 선거연합 정당 자체를 그 정치개혁연합이 먼저 제기를 했고 사실은 정식으로 제안서를 접수한 것도 정치개혁연합이라며 순수한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마타도어성 발언을 흘리기도 하고 일방적 통보 형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원로분들이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토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하게 유감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뭔 얘기냐?
어차피 쩌리들이시니까 뭐 비례 몇 번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진보나 시민단체 활동을 많이 해왔던 나는 그래도 제야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야라고 그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떤 그 좀 뭐랄까 자존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민주당 기존의 민주당에서 알겠고 비례 몇 번 드릴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제 특히 하위원장은 정치개혁이라면 총선 후에 해산하겠다. 시민사회분들은 단 한 사람도 출마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마타도어들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시민을 위하여 라는 플랫폼을 선택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 지금의 더불어시민당입니다. 형식적으로 정치개혁이랑과 소통을 하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결론은 이미 내려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정도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더불어시민당은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던 개국본이 주축인 비례연합 플랫폼 정당입니다. 민주당이나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당, 평화인권당이 참여를 선언했고요. 민주당을 제외하면 2에서 3개월 내에 설립된 신생당이라는 점에서 민주당 주도로 입맛에 맞는 정당만 선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실제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념, 성소수자 논쟁을 일으킬 당과 연합이 어렵다며 선택과 배제가 있었음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이나 그 미래당 이런 애들은 이거 저 시끄러우니까 그냥 내보내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정치개혁연합에 참여하기로 했던 녹색당과 미래당은 민주당 주도의 더불어시민당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녹색당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촉발된 선거연합 논의를 한낱 정치공학적 싸움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강력한 유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녹색당이 순진한 거고요. 사실 순진한 것도 아니죠. 걔들도 이럴 걸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들이 떨려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치가 장난도 아니고 향후 4년간의 이제 권력 구도가 걸려 있는데 어디 찌끄레기 같은 애들이 지금 끼어들어가지고 지들 힘으로 하지도 못하고 정의당은 이거 하려고 한 40년을 정치를 했구만은. 아무튼 원전이나 반대하는 나쁜 녹색당 같은 놈들. 하여튼 미래당은 누가 보더라도 너무 명백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형태라며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하 위원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도 시민을 위하여를 만드는 과정부터 양 원장이 참여했는데 정치개혁연합이 연합정당 관련해서 신망을 얻으니까 깎아내리기 위해 음해를 한 것이라며 사실 뭐 지들이 신망을 얻었으면 지들이 됐겠지. 선거연합이라는 조용 기획이 위성정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양 원장은 너무 문제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라도 정리를 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좋게 말해서 분통이고 쌍욕을 하면서 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정철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막. 근데 이제 이게 양정철 씨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김어준 씨가 배후에서 이 더불어시민당의 이제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조율했다는 여러 가지 반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성정당 양정철의 잔머리로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다.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무슨 근거에서인지 진보니 중도니 다 필요 없고 자기들 핵심 지지층만 데려가도 된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저렇게 막 나갈 수 있는 거다. 옛날의 민주당이 아니다 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을 놓고 민주당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손혜원 열린민주당 의원도 양 원장 비난에 가세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쪽 지금 인재도 줄어들고 이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정통 이중대는 더불어시민당이다 이래버리니까 앞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열린민주당은 완전히 열리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어떤 그 동력이 확 줄고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게 될 것 같아야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지금. 그래서 최강욱 씨 같은 경우에도 열린민주당 쪽으로 이제 비례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은 또 뭐 위야무야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최근 민주당 내에 열린민주당을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보는 배후에 양 원장이 있다고 의심하는 뉘앙스입니다. 당초 손혜원 의원은 개국본과 함께 비례용 신당 창단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개국본이 더불어시민당으로 선회하면서 틀어진 뒤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승수 변호사 민주비례연합을 위해 가장 많이 노력한 분이라며 하 변호사 등 정치개혁연합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취급받으실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특히 민주진영에서는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라고 이제 축켜 세웠고요. 그러면서 양정철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인지 그의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양정철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 아니다라는 말을 작년 6월부터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너무 하루가 다르게 내용이 달라지고 하루가 다르게 자기들끼리 싸움질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엔 민주당에선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다.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곧 아사리판이 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뉴스는요. 좀 옛날 뉴스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2019년 5월 16일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저희가 거장판을 시작하면서 놓치고 있었던 바로 그날 5월 16일 놓치고 한창 거장판으로 막 5월달에 막 어떻게 하냐 저떻게 하냐 할 때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뭐냐? 한수원 원전 이용률 급상승. 이게 2019년 5월 뉴스입니다. 1년 전 뉴스입니다. 한수원 원전 이용률 급상승, 속도 조절이냐 실패한 정책 반증인가 라는 제목으로 나온 뉴스입니다. 원전 이용률 올 들어 3월 기점으로 86%까지 치솟아 전문가들 일시적 속도 조절이라 해도 정책적 실패다. 2018년에 원전 이용률은 3월에 52.9%, 4월에 55.7%였는데 2019년 원전 이용률은 3월에 82.8%, 4월에 86%, 30% 이상 높아졌다는 거죠. 원전 이용률 급상승은 전기세 압박 등을 고려한 정부의 일시적인 조치라고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수원은 이제 원전 이용률 상승은 정비가 끝난 발전소 가동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보시면 한수원의 이제 원전 이용률이 4월 들어 86%까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외의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지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원전 이용률을 올린 것이라면 발전사들의 적자 파동에 따른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것이며 계속해서 원전 이용률을 높여 탈원전이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탈원전 정책을 수정한 것이 됩니다.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원전 이용률은 계속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정부는 제가 왜 이 뉴스를 내드리냐면 정부는 현재 공표만 안 하고 있다 뿐이지 탈원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탈원전 정책만 포기했고요. 지금 원전 사용량을 줄인다는 것만 포기했고 앞으로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전 정부에서 결정했던 그리고 그 이전 정부 노무현 정부 때보다 사실 프로그램이 짜 있었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한 6개에서 많게는 10개 정도 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러고 대신 구형 원전을 이제 폐기하는 거죠. 이런 거였는데 그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다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공사 중인 것도 중단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금 있는 원전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신규 원전 건설은 다시 재개하지 않게 되면 이 현 정부 스스로 얘기했던 약간은 덜 안전하지 않은 또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를 혹사시키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원자력 안전에 더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고 있는 신호이며 더 나아가 탈원전 실패를 자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올 들어 한국전력과 한수원을 비롯한 발전사 모두가 적자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전기세 압박을 고려한 정부의 임시적 조치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원전 이용률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속도 조절이라기보다는 시행착오로 볼 수 있다며 가장 값싸고 안정적인 원전의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는 한 지속적인 적자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이후 급감했다가 80% 수준이던 원전 이용률이 지난해 5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평균 82.8%를 기점으로 첫 80%를 회복하다가 지난해에는 86%까지 치솟았습니다. 원전 이용률 86%는 탈원전 정책 이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치였습니다. 원전 이용률은 지난해 3월 52.9%, 4월 55.7%까지 내려갔었고요. 그러다 원전 이용률이 올 들어 갑자기 30% 이상 높아진 것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원전 정비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전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해명대로면 지난해 이용률이 상반기에 상향 곡선을 그리다가 7월에 76.9%로 정점을 찍고 8월부터는 떨어져 하락세를 보였는데 갑작스레 올해부터 급상승하는 구조를 보인 것이 원전 정비와는 관계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전 정비를 핑계대기보다는 전력 소비량은 급증하는데 탈원전의 여파로 값비싼 연료를 사용하다 보니 한전과 한수원의 경영 악화로 이어지는 전기료 상승 구도를 주된 이유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수원 최근 3년 사업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2015년 48만 9천 기가와트에서 2031년 58만 기가와트로 해마다 평균 2.1%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며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소비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기존의 환경단체나 정부 말은 앞으로 미래 사회가 될수록 전기를 적게 쓸 거니까 탈원전 해도 된다는 거였는데 지금 사업 보고서라든지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연평균 2.1%씩 전력 소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2016년, 17년, 18년도의 통계를 보면 해마다 국내 전력 거래는 상승하는 반면 한수원이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판매한 거래량은 급격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뭐냐?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한 전기를 판매하는 게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겁니다. 현 정부 들고 나서. 2016년 대비 18년의 그 전력 거래량은 이제 26,600기가와트, 판매 수익금은 2조 4천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정부는 2016년 원전 정비 일수가 1,700일로 원전 이용률은 79.7%, 17년은 이용률이 72.2%, 18년은 65.9%로 정비 일수 증가로 인한 이용률 저하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경제 전문가 A씨에 따르면 탈원전 여파로 인한 판매 수익 차이가 한수원만 2조 5천억 원에 육박하는데 원전 이용률을 높이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탈원전이 실패한 정책인 것을 인정하고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말한 바 있고요. 그럼에도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원전 이용률 상승은 정비가 끝난 발전소가 가동됨에 따른 것으로 탈원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계속해서 정비가 끝난 발전소들이 생겨남에 따라 과거 이용률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애둘러대며 얘기했다는 겁니다. 2019년 5월달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3월달 기사에 어떤 기고문이 있냐? 그 2020년 3월 3일 기사입니다. 그 기고 정범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교수의 기고입니다. 전문가고요, 이분도. 탈원전만 아니면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냈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이제 기고입니다. 왜 이 개인 기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냐면 여기에서 이제 수익 관련 부분들을 하나하나 포인트로 짚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28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1조 3,566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적자도 문제지만 전력 수요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된 것이 더 심각합니다. 전력 통계 속보에 따르면 2019년 전력 판매량은 5억 2천만 메가와트로서 전년 대비 1.2% 줄었습니다. 이게 웃기죠. 그러니까 아까는 매년 2.1%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1.1%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기를 적게 쓰게 되는 사회로 가는 것이냐?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전력 수요는 공장의 가동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경기의 선행 지표가 됩니다. 그만큼 경기가 나빴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가 나빠도 전력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서 디커플링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력 수요가 감소했다는 것은 디커플링을 넘어설 만큼 경기가 심각하게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전력 수요가 2.1%씩 늘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공장을 쉬니까 전력 수요가 줄어든 겁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한전과 산업부는 다급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결론은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다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첫째, 한전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이 높아진 점을 적자의 원인으로 들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이 20% 감소했고 톤당 가격이 22,000원에서 32,000원으로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산화탄소 배출 비용이 1,000억에서 2,000억 정도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530억 원에 불과했던 CO2 배출 비용이 2019년 7,095억 원으로 무려 13배나 급증한 것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한 겁니다. LNG를 뗐으니까요. 둘째, 전력은 값싼 발전소부터 순차적으로 가동해서 생산을 합니다. 즉 전력 수요가 적으면 원전과 석탄이라는 저비용 발전소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력이 더 필요하면 LNG 발전소와 같은 비싼 발전소를 가동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전력 수요가 적으면 저비용 발전소의 가동 비율이 높아져서 한전이 공급받는 평균 전력 단가는 낮아집니다. 지난 2013년 한전은 10조 원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는데 당시 전력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적으면 기저발전이라고 하는 기존에 발전하고 있는 원자력이나 석탄 이거를 이렇게 값싼 원료로 발전하는 걸로 공급을 해주니까 그만큼 비싼 걸 덜 떼도 된다는 거죠. 이거는 금방 이제 가동할 수 있는 거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금방 가동이 아니구나. 금방 가동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원자력은 이제 그 연료비가 되게 쌉니다. 싼 대신 발전소를 한번 가동시킬 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한 일주일 걸립니다. 한번 켜고 끄는데. 그렇기 때문에 계속 켜놓습니다. 그게 득입니다. 석탄은 그 정도는 아닌데 연료비가 굉장히 쌉니다. 석탄도. 그래서 그냥 걔들은 기저발전으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LNG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료비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만큼 LNG 발전소를 더 작동시켜서 발전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전력 수요가 작게 되면 한전은 흑자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나 석탄으로 생산하는 것만 공급해주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국내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전력 수요 감소가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전력 생산 비용은 줄었을 것이고 한전은 대규모 흑자를 기록했어야 했다. 하지만 대규모 적자였다. 이는 전력 생산 단가가 낮은 원전과 석탄 발전 대신에 값비싼 발전소를 가동한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85%를 상회하던 국내 원전 이용률은 이 정부 들어 70%대로 떨어졌다. 1400메가와트급 원전 한 기는 1년에 1조 3천억어치의 전력을 생산한다. 원전의 발전 단가는 판매 가격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원전 1기를 가동하면 한전은 6천억 원의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지금 딱 원전 2기만큼의 이용률이 감소했던 것이다. 원전 이용률이 줄어서 적자가 난 것이다. 지난해 국무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전용 LNG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와 수입 부과금 인하가 핵심 내용이었다. 그렇게 되면 한전이 LNG 발전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전력 단가가 낮아진다. 한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 말은 뭐냐? 어떻게든 현 정부 정책에 맞게 LNG 발전 비용을 늘려보려고 그 LNG 발전용 LNG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나 수입 부과금 인하가 뭐 이런 것들 비용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SK나 LNG 발전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에게 굉장한 이득을 줍니다. 세금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비싼 LNG를 떼는데 그걸 정부 돈으로 다 커버를 해주겠다는 겁니까? 거니까 반면 국가의 재정 수입, 세금에는 엄청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다 세금으로 메꿔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전의 비용 지출이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 제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발전 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RPS 의무 이행을 위해 한전은 2조 4천억 원을 지출했다. 이 돈 안 썼어도 되는 돈입니다. 사실은 평균적으로 한 1조 정도만 지출하는데 1조 4천 원을 더 쓴 거죠.
그러면 아까 한전이 얘기했던 1조 3천억 원의 적자는 이걸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 어떻게 했냐? 신재생 에너지 위해서 이만큼 돈을 쓰더라도 원전 2개, 3개를 더 가동하니까 똔똔이 됐는데 지금 원전은 가동 안 하고 이 돈만 자꾸 쓰라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현 정부가 얼마나 지질이 살림을 못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탈원전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한전은 틀림없이 저 흑자를 기록했을 것이다. 모든 지표와 증거 자료가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라는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 이런데도 산업부는 탈원전 적자 때문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이제 이 기고문의 전부입니다. 그 한전이 적자를 보든 그게 뭔 상관이냐, 뭐 걔들 보너스만 덜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한전은요 적자를 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전은 적자를 보면 그 적자 보는 것만큼 세금에서 메꿔주게 돼 있습니다. 그 발전사업 기본법이 그래요. 그래서 한전 직원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세금이 그만큼 더 나가는 겁니다. 소중한 곳에 쓰여져야 되고 마스크 만드는 데 쓰여져야 될 우리 세금이 그냥 흩뿌려지는 겁니다. 엉뚱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부는 작년부터 탈원전 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원전 이용률은 그렇게 늘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왜 탈원전 정책을 포기했다는 선언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 선언을 하면 현 정부가 박수를 받을 텐데 왜 안 할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자존심 상해서 선언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선언을 하게 되면 기존의 태양광 사업이라든지 LNG 사업자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그만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LNG 사업자나 대기업 SK라든지 태양광 사업자, 자기들 보통 학생운동하는 후배들이죠. 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돈이 작아지고요. 현 청와대에 있는 간부들이나 정치인들이 나중에 퇴임 이후에 SK라는 대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지원금이나 후원금이 그만큼 줄게 됩니다. 결국에는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냥 세금이 낭비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정작 원전은 더 가동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전 가동률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전 가동률을 높이더라도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철폐되려면 신규 원전 건설이 더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말 맞다라 노후화된 원전이 더 혹사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걔들이 수명이 거의 다할 때쯤이면 LNG밖에는 쓸 게 없어집니다. 신규 원전 짓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근데 현 정부는 자기들이 실패를 인정 못하니까, 자기들 주머니에 들어올 돈을 놓질 못하니까 그걸 인정 못하고 계속 이 정책을 눈 가리고 앙식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이래서 얘들이 나쁜 애들이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